다행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표정은 좀 안 즐거워 보이긴 하는데 이 마음은 너무 즐겁고 굉장히 신나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가 이 듣는 소설을 제안드리고 작가님께 사고파는 답장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안을 받고 쓸 수 있는 이야기를 불러오기 위해 자가 발전을 열심히 돌려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하지만 어렴풋이 인물과 배경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에 참여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읽으면서 제가 약간 소름이 느껴지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완성된 천년 만주의 공간과 인물이 그때 막 자가 발전을 보냈을 때에서 비롯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 완주와 지금의 완주는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생각의 완주는 좀 더 인물이 많았어요. 사장님이 지금 깜짝 놀라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인물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고향에 이미 들어와 있던 소미 또래의 청년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들을 그 인물들이 사라졌고 경험하지 못했고 어저기와 열매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갔고 또 처음에는 아예 관광지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 이곳에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매점을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발 이야기가 들어가서 개발을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보존되어 있지만 지금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공간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인물이 많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 청년 2명 누구를 갑자기 이재훈이랑 카드 내가 지금 벌써 썼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행히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남겨주셔서 그럼 이재훈 배우도 이제 김현서에 넣을 테나요? 네, 언젠가는 제가 들어드려야죠. 큰 돈을 줄 수 없겠죠. 이재훈 배우님 알고 계시나요?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흘러와서 그렇게 완성이 된 소설을 보니 제가 처음 이 소설을 봤을 때 그 원고를 주셨을 때 제가 뉴토피아 촬영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요? 군복을 입고.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냥 TMI지만 기억나세요? 제가 아마 그때 곤돌라 타고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이렇게 퍼져 있는데 띵동 메일이 와서 봤더니 원고가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원고를 펴봤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어린 열매 나오는 장면만 제가 몰래 봤어요. 현장에서 막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어려우니까 너무 읽고 싶어서 그 하루 동안 정말 그 급한 마음을 안고 숙소에 돌아가서 다 읽었는데 그때 그냥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 소설을 완성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이제 집필하 쓰기 전에 그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독서 모임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 만약 있다면 참관을 해서 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선을 해드렸고요. 그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모임을 갔다 오고 나서 사장님한테 보냈던 이메일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인터뷰 때 만나뵌 분들이 운동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발레를 하던 분도 계셨고 수상스키를 타시는 분도 어린 시절 나우를 원숭이처럼 탐험했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서커스 관람도 하시더라고요. 움직임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척 스릴을 좋아하신다는 생각도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공포물을 쓸 수는 없어서 저는 그것을 어떤 운동성, 활기, 에너지로 환원해서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계약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인해서 월요일에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왜 세부의 계약서인지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두 개거든요. 세 개인 거예요, 문제는. 제가 의아해서. 제가 이 일을 아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처음에 받았던 업체 그 출판사에서 받은 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딘가 그 협회 같은 데 하나를 제출하는 계약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 수만 아, 그렇군요. 하고 네, 있습니다. 좀 당황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진짜 제가 갑자기 들었던 그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저번 주 주말 토요일이었나 마라톤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대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마라톤을 하러 공식 행사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인솔자분이 마라톤 하시는 수업생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근데 뭔가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지나가면서 화이팅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보기가 좋았던 거는 네. 그분과 그분의 인솔자가 달리는 그 바운더리에는 모두가 다 배려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동적으로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떨어졌던 인류에 아주 살짝 올라갑니다. 위에가 떨어진 건 야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네. 아무튼 아주 그렇게 마라톤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많은 걸 느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보다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약간 정적인 독서를 하실 맞아요. 줄 아는데 막상 만나니까 굉장히 활발하시고. 네, 맞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는 나 자신도 어쨌든 어떤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었어요. 네. 굉장히 보기 좋았다.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독서 모임에서 이제 동아리의 그 멤버분들이 입을 모아서 한석규 선배님을 섭외해달라고. 네. 네. 아, 지금 여쭤봤어요. 어떤 배우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석규 배우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썼는데 한석규 배우님을 모실 만한 그 자리가 이장님 아니고 고래장. 그렇죠. 그래. 저는 사실 이게 지나가다 몇 번 인사드린 적은 있는데 네. 연락처가 있고 그런 사이는 아니라서 네. 그 이장님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네, 그러시나요? 약간 너무 또 캐릭터가 갑자기 달라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한석규 예, 배우님 맞아요. 해주시면.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제작자님 독자분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든 친해져가지고 네, 다음 네, 시리즈. 언젠가는 꼭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때 세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분은 저희 회사에 두 부가 있죠, 저희가. 그 2년 정도 이제 저도 촬영을 하면서 원고를 기다려왔어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저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찍으러 라트비아에 가 있었고 라트비아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작가님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계약을 했는데 식사도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있으면 돌아가서 제가 작가님께 식사를 좀 하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싫다고 거절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작가님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 그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었죠. 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이메일 심려를 받았는데 성원에 있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더 단잠을 잘 수가 없을 것이다. 박정민이라는 유명한 배우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시각에 되게 예민한
작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민 배우를 만나면 내가 캐릭터 구축을 하는데 방해를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끝나고 나서 만나자.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낯이가요. 저도 그래서 사실 좀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다시 가려니까 다음에 만나면 더 좋지 나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원고를 받고 그럼 이제는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또 라트비아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죠 작년에. 그래서 그때는 좀 더 길게 다녀와서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4월 1일에 네. 처음 뵀었고 네. 그렇게 이제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 동안 작가님이 원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끔씩 궁금했어요. 글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고 계시는지 궁금했고 사실 중간에 남북도 다녀줘야 됐었고 내용실도 준비를 하셔야 됐었고 그래서 이 완주를 틈날 때마다 쓰셨던 건지 혹은 틈날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언제부터 이제 몰입을 해서 쓰기 시작하셨는지 그 어떤 2년 동안 시크하는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작가는 상당히 한 5년가량의 스케줄을 미리 정해놔요. 네. 근데 이제 무대에서 좋은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걸 제쳐주고 먼저 반응을 한 건데 그게 이제 2년이라고 걸리고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모으면서 아마 그때 연작수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필요한 정보를 쌓는다는 게 되게 좀 대수 없어요. 시골 얘기니까 내가 시골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루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짜로 가서 노동을 해주는 대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갈까 알아보기도 하고 각가지 다양한 책들을 읽기도 하고 꿀벌의 세계 이런 책들까지 다녔어요. 네, 또 방언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 건 23년부터 온 것 같고 요새 수리 보고서 연재가 있어서 그 연재가 있어서 그 연재를 원고를 보내고 이제 그 다음 연재를 준비하기 전 사이에 뭐 한 달 정도 작업을 또 하고 또 연재 원고를 쓰고 그러니까 두 소설이 같이 나가다가 남극 다녀와서는 천년의 완주를 먼저 마감을 했죠. 왜냐면 요도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기다릴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셔서 아니요.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세요. 제가 독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촉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럼 저는 끝나가서 외고 제가 에세이도 썼지만 남극을 갔는데 거기 주방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 성함이 박종민 대원인 거예요. 종민아 할 때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남극 와서 작업하고 있다고 왔는데 사실 남극에서 어느 소설도 쓰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랬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설 주셨어요. 전혀 독촉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궁금해. 저도 스케줄 짜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실속으로 조금 들어볼게요. 네. 그렇게 탄생한 천여름 완주는 제가 저번에 오디오북 시작할 때도 사실 제가 이 메일을 드렸었지만 네. 어저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저희가 책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전에 오디오북 시작할 때 녹음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한 명의 독자로서 어저비라는 주제를 그러니까 저는 혼자 해석을 할 수는 있겠는데 저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작가님께 어떤 대략적인 정확한 어저비는 의 존재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고른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의 답변은 어저비의 존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래 자연 속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었을 때는 지금과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른 시각, 다른 청각, 다른 후각, 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뭔가를 알아차리는 이런 정신의 능력?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서 원래대로 하면 그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오히려 이 환경이 너무나 문명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버려서 그 인물이 오히려 굉장히 특수한 인물이 되는 그런 설정. 그래서 외계인이지만 외계인이기도 한 그런 인물을 그렸는데 그 오디오북 녹음하기 이틀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순간 제가 그럼 제가 소설을 잘못 쓴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민 사장님이 지금 이해가 좀 어려운 거라 내가 뭘 덜 썼나? 이런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원고를 고쳤어요. 맞아요. 네. 이틀 동안 정말 깜짝아 그러면서 이틀 후에는 녹음이 시작되니까 좀 더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박정민 배우처럼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소설을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미진한 느낌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물론 저를 지적하시러 간 건 아니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피드백이 왔으니 나는 작가로서 이걸 좀 더 반영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붙였어요. 근데 그런 건 미진하다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이게 독자로서의, 한 명의 독자로서의 입장과 그걸 어쨌든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괜한 나의 해석으로 이것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 이 원작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마 영화 감독도 그렇고 드라마 감독들도 그렇고 원작자가 의도한 것들을 피치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하나의 의미인데 그거를 그냥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고쳤고 저는 고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신 게 큰 도움이 됐다. 순위 부분도 되게 구체화 시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녹음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더 명쾌하게 녹음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까 저는 이 소설을 구상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구상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셨던 것이 혹시 열매와 어저기의 관계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게 그 둘의 그 둘 사이의 관계성이 이 소설을 끌고 나가는 가장 큰 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뭔가 긴장감을 느낄 때가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 누군가를 추격하거나 추적하거나 찾아내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가 시작할 때 가장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우리가 왜 읽겠어요, 소설을.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갈색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 왜냐면 그간 소설에서 사랑이 시작되더라도 다 이렇게 불행하게 끝내고 많은 그런 소설가였기 때문에 사랑의 진행을 좀 더 섬세하게 묘사한다는 것이 사실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께 이제 그런 어저기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고 책을 읽으면서 그 둘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막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 어저기라는 인물이 열매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모먼트적인 그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존재는 사실 열매뿐만이 아니라 완주마을의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들었고 어쩌면 더 큰 바운더리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사실 이 소설을 재차 읽을 때 좀 점점 가슴이 좀 시린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애틋한 마음도 좀 들고 이 존재라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존재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눈앞에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라는 마음까지 들면서 좀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저기 우리들 옆에 이 저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은 어저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우리가 뭔가 반성적으로 해오던 일상의 일들이 좀 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만과 불만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저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자신도 어느 누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히려 불투명해질수록 우리가 좀 더 삶을 좀 더 잘 살아내는 것 같아요. 학생, 작가, 배우, 하나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갇히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의 자체를 유지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면 이게 모먼트들이 많아져요. 저는 그렇게 많은 순간순간들 어떤 지점들을 자기 자신한테 부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지어지기나 꺾기가 어렵거든요. 복합적일수록.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의 삶이 참 소설을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가 그런 역할을 소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교적 조력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대사가 너무 좀 깊이 남아요. 제가 쓰고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셨어요? 그걸 굿즈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제가 아무튼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번 책을 통해서 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식물이라는 걸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동물은 제가 어쨌든 저희 출판사에 나온 책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라는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설 속에서 어저기는 안준하이라는 하나의 큰 나무에서 시작이 되는 문제고 숲 속에서 살고 있고 하다못해 두릅을 피기도 하고 버섯을 하기도 하고 숲속 생활, 산속 생활을 하는 사람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불안시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좀 사실상 이 지구의 주인은 식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기로 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화합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은데 작가님은 어쨌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미 너무 관심이 많은 작가님이라는 것을 유명하신데 언제부터 식물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평소에도 식물, 동물,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해요. 그런 사람인데 식물에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2019년 정도인 것 같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작품을 이제 카페에서 쓰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잠이 많아서 잠을 자기 때문에 심지어 작업실을 렌트해서 장편을 쓰려고 렌트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카페에 나와서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낮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래서 근데 카페를 정할 때 항상 창으로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무랑 이렇게 대화하는 기분으로 작품을 쓰고요. 그래서 식물들을 둘러보면 그 무심한 채 에너지를 발산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좀 감각하게 되고 그게 좋아요. 식물이라고 연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은 되게 강인해요. 한쪽이 벌레가 이렇게 끓고 있어도 다른 한쪽으로 세입을 내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집에서 제가 식물들한테 느끼는 건 엄청난 강인함이고 최근에 제가 식집사를 만들어 드리려고 무대 사무실로 식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받으셨나요? 네, 도착했어요. 어떻게 키우지 이걸?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네. 잘 자라는 아이라고 뭐 해주셔서 가만히 둬도 네. 그냥 가끔씩 물 주고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 하셔서 네. 잘 키워볼 어쨌든 창가에 붙여놨어요. 네. 네, 햇빛을 받으니까. 네. 그리고 통풍을 잘. 네, 잘 네. 물도 잘 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식물을 키워보려고 작정을 해봤는데 네. 잘하고 키워보겠어요. 네. 네. 이게 죽으면 무죄가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럼 또 하나 필생직사에 또 하나 보내드릴게요. 또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 아이를 아주 잘 키워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귀와 오늘 어저귀를 만나는데 어저귀와 손열매의 관계 이전에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어저귀와 고수미의 관계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읽을수록 어릴 적 고수미의 라이벌이었던 어저귀는 초능력을 써서 이제 불의 약속을 어기고 고수미를 살려준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재난 상황에서 그들 사이에서 오갔던 감정의 형태가 좀 궁금하고 절망적인 사건을 그냥 등지고 헤어진 그저 친구였을까? 아니면 조금 더 그 이상의 관계였을까? 그리고 그 관계가 손열매를 향한 어저귀의 감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있을까? 라는 전체적인 감정의 형태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건을 이제 그리지는 본격적으로 장면화하지는 않았는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어떤 비극이 지난 장면들을 비극성이 지난 장면들을 그리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선물 장면 그 이유라던가 그거는 이제 듣는 분들을 좀 고려한 선택이었고 만약에 제가 그걸 써오던 소설이었다면 아마 그런 장면이 들어가겠죠. 그 사고도 약간 암시적인 면에서 끝난 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죽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능력 손을 뻗거나 해서 구해냈는데 구해내고 나서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렇게 초능력을 사용하는 장면도 사실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어떠한 아주 작은 초능력을 사용해서 구해냈고 그러고 나서 불만 떨렁 돌아오는 길에 느꼈을 승리의 그 미안함? 그 미안함이 이 어저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서 그 굉장히 절친한 친구를 잃게 되는데 그런 수치심, 어린 나이에 나만 살아서 돌아왔다는 어떤 수치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모든 원망이 이제 어저귀한테 가서 어저귀랑은 좀 링랭한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열매가 돌아왔을 때 어저귀는 물론 버스에서 열매에게 소문을 반하는 사람이 아니지 반하는 존재지만 그렇게 해서 수미의 또 다른 친구가 왔다? 이거에 의미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까지 구해주지 못한 것을 이 열매라는 존재를 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뭔가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그런 조력을 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설정이었죠. 네. 근데 그러다면 또 친구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얘기 이어지고 또 힘드시니까. 힘들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완주에는 곧 또래 아이들로 살고 있는 양미와 율리아와 포도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또 살리고 있는 것은 그 이들의 어떤 마을의 어른들이고 다 새로 찾아온 열매의 어떤 마음이고 또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어저기 덕분에 그 아이들이 지성격대로 살 수가 있다. 라는 생각도 제가 양미를 너무 좋아해요. 이 캐릭터를. 네, 그리고 녹음할 때 더 좋아하게 됐어요. 녹음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네, 그 지율이라는 배우는 너무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처음 발견했지 라는 어떤 자부심. 네, 이 친구가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연출했던 반장선거라는 영화에 오디션을 영상을 보냈었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연기 너무 잘해서 미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키가 작아서 그 다른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친구로 잡기가 좀 쉽지 않아서 미안한데 앞에 앉아있는 친구로 가지고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사실 없는 장면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이노라는 친구한테 너 집에 안 가? 뭐 이런 대사를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그때부터 참 그 친구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필요한데 딱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부탁을 했죠. 혹시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겠냐.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매일마다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그래서 들어봤는데 사실 걱정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순한 아이거든요. 우리 양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녹음을 계속 보내는데 너무 잘해서 이제 좀 그만 보내. 그냥 와서 하면 될 것 같다. 너무 잘한다 지금. 네. 그래서 또 율리아와 파드마라는 역할도 필요하니까 친한 친구끼리 하면 좋으니까 주변에 연기하는 친구 있으면 모셔와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둘도 너무 잘해서 합이 너무 잘 맞아요. 네, 우리 셋이서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 크게 리액션을 주고 자기들이 너무 잘했고 그리고 그 율리아 역할에 했던 김소연 배우는 그 톤이 어린 수미와도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사실 그날 결정된 거예요. 녹음을 하다가 하고 싶어볼까 해서 이제 어저기와 어린 수미의 그 부분을 녹음을 하고 갔어요. 그 어린 배우들한테 제가 정이 많이 가다 보니 그 책을 읽을 때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이유, 지금 행복하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돼요. 오디오북에서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장면들이에요. 아이들만 나오면 흥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자면 저는 손열매라는 그 마을에서 치유에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억지스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짧은 영화 안에서 인물이 각성을 하려면 특정 사건이 있어야 된다거나 갑자기 그 모먼트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열매는 그런 것들을 그냥 뭔가 젖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설의 결말도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또 이것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처럼 자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 열매가 다시 예전에 소녀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예전처럼 하는 것 그런 어떤 열매의 치유되는 과정, 성장의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았는데 이게 진짜 제 생각입니다. 네. 작가님은 이 열매의 이 다음 스텝이 혹시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열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힘들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지면 무감각해지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지만 원래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으면서 도령의 그 자연환경과 함께 씩씩하게 자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만 싹 걷어낼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조력을 조금만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에도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양미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스토리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때문에 실제는 못했지만 양미가 서울에 놀러 오면 연구 언니랑 같이 어디 가서 사진도 인생 메이크업도 찍고 성수동에 놀러와서 구경도 하고 LCD도 보고 뭐 이런 에너지도 보고 틱틱대면서 뭐 이렇게 평가들을 해가면서 그런 장면들도 생각해서 저는 그 완주에서 뻗어나가는 인연들이 다시 한번 만났다가 접속했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 타이밍에 저희 계속 나와서 새롭진 않겠지만 저희 음악 한번 듣고 천천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완주해 볼 수 있다면 꿈을 깨고 싶지 않다고 말았을 때 어떤 익숙한 손길이 열매의 팔을 잡고 가만히 흔들어대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그들은 조금씩 비틀거렸어. 하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달님이 그들을 살펴줍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나온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소리 맞아요. 네. 너무 자유식하네. 우리만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 음악 처음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저 진짜 너무 좋았고 마음이 벅차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다른 걸도 그 노래만 들으면서 있는데 제가 약간 좀 혼자 제가 깨알같이 웃었던 게 침착맨 나가셨잖아요. 아, 네네. 중간에 이 노래 트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채팅이 막 올라가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장님을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또 어깨를 흔들고 있고 아, 네네. 저도 채팅창을 보면서 어깨를 흔들고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초록에 중독된 사람들의 아, 그렇죠, 그렇죠. 뜻이다 네. 생각해서 또 내적 친밀감과 동시에 이대로 좋은가 이 저도 계속 유명하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원고에 보면 이제 작가님께서 원래 처음 보내주셨던 원고에 보면 작가님께서 중간중간 들어갈 음악들의 느낌들을 적어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도 있고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특히 제가 가장 어려운 그 정책의 열매가 들고 가던 문장고를 이제 어저기가 닫고 시험했고 열매가 힘이 붙고 어저기가 술 취하면 우는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웃는 사람도 있네 하더니 갑자기 이제 그 부분에서 작가님께서 몽환적이고 컨트리풍의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웨이크업 언론과도 같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웨이크업 언론 같은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 이걸 누가 막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네. 원고를 보고.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라트비아에서 그 웨이크업 언론만 한 1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그 우리 음악 감독에게 설명을 해야 하나.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근데 저희가 음원을 막 찾아서 넣었을 거예요. 저희가 만들었던 음악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음원 사이트를 뒤져서 네. 어떻게 거기 있는 음악 하나 찾아서 붙여봤는데 음악 감독이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이건 이 음악이 오히려 나한테 제가 레퍼런스를 붙여놓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게 딱인데 이거 쓸 수 있는 음악인데 이걸 쓰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해서 그 음악을 그냥 그게 주시는 거거든요. 운이 좋게도.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작가님이 의도하신 음악의 느낌하고 오디오북에 들어가 있는 음악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만족스러워? 네. 제가 뭐 만족을 이렇게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아무튼 오디오북 듣고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다니 정말 기대 이상이나 정말 기대 최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들은 건 이게 만약에 소설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서술을 통해서.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제한돼 있잖아요. 네. 서술을. 그래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예를 들면 그런 노래. 그러니까 그 장면은 사실은 픽싱하고 가지 않았어요. 날아갔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네. 날아간다라고 말할 때의 어떤 슬픔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 사이를 오가는 몽환성을 띠지만 어느 정도 리얼리티가 있어야 하는 그렇게 해서 컨트리라는 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고 어떤 향수가 있지만 나는 지금 이 도시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이 들어가면 서술로 할 수 없는 감정을 전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너무 훌륭하게 다 제어해 주셨어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음악이세요? 제가 가장 울컥해지는 부분 많은데 또 가장 재밌었던 거는 그 어저기랑 얘기하다가 이 사람 좀 이상한 또라이 아니야 이랬지 열매가 도망갈 준비할 때 네네네. 그때 제가 마치
이 무대에서 혼자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처럼 아, 이렇게 네네네. 이국적으로 혼자 막 이렇게 버닝한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나오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 그게 네네네네. 마치 문자처럼 느껴져서 그게 아, 힘이었고 또 하나 감정적으로도 되게 좋았던 거는 어린 수미와 신해철 님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그 음악, 안녕. 네, 안녕과 유사한 음악 들었을 때 네, 저도 저도 울면서요. 좋아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구름 음악 감독에게 이 안녕이라는 음악을 내가 살 돈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근데 제가 그 음악 감독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뭘 할 수 있는데 표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표절하지 않고도 그 음악의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가능한가? 하고 라티베에 갔다 왔는데 아직 그 음악을 안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려고 안 만드냐고 이렇게 그거 금방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래요? 하고 제가 이제 작업실 찾아갔죠. 그래서 빨리 그거 만들어보라고. 근데 진짜 30분만.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 그냥 코드 조금 따와서 한 첫 번째 부분만 조금씩 하게 만들고 뒤에는 다 자기가 작곡한 거예요. 저는 그때 조물주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구금이 네, 어쩌고요? 진짜. 알고 보니까 뚱땅뚱땅뚱땅 하는데 뭐 제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거 막 만들 때 10분에 딱 만들어서 그 뒤에 음악까지 딱 이어지게 만드는데 저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저희 원래 원곡이 있는 것을 이제 그런 느낌이 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두 부분이 있었어요. 레너드 스키너드의 싱글맨 이제 오신해철 선배님이 두 번째 등장하실 때 완주해야 하니까요 하면서 레너드 스키너드 노래가 이제 오피스에 쭉 나오다가 그 저희 장마가 찾아옵니다. 마을에 늘 찾아오던 장마가 또 찾아와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음악 감독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너무 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 기가 막힌다고 쫙 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으라고 막 멀리서 소리도 들리고 근데 갑자기 이장님이 오리 백숙을 끓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 대실이요 하는데 음악을 바꿔야 돼.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갑자기 이장님이 웃겨버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어쨌든 그 이장님의 그걸 또 다 들어보고 뒤에 내용들을 또 좋아하니 충분히 이건 오히려 이장님의 글뿐이 뒷장면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성을 준비한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정혜라의 집에서 나와서 산불을 발견하는 것까지가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그 라스트라다라는 영화의 배경음악 같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정혜라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숲속을 걸어가는 열매의 뒤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갑자기 산불을 발견했을 때 위기감이 이 소설에서 가장 최고치로 올라가야 되는 이제 클라이막스의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오래 만들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막 너무 어려워서 근데 또 음악감독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지금 음악으로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했고 완성이 잘 돼서 좋아하는 부분이 진짜 완성이 잘 됐어요. 음악이 열매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 들리면서 열매의 어떤 감정의 변화가 다 나타나는데 그거를 피아노가 장조와 단조사를 막 이렇게 오가면서 발걸음을 쫓아가는데 끝까지 이제 우리 막 화제가 일어난 걸 밝혀주고 그때까지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름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이상하게 항상 어떤 온정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건 약간 완주 마을 사람 모두가 약간 절망에 빠져있는 순간으로
음악이 흐르는데도 그래서 그쪽으로 막 이렇게 가는 듯 하면서도 똥에 갖는 운동 같은 게 있어서 네. 참 노랗게 연애 맞아요. 그 저도 우연치 않게 인연이 된 음악 감독인데 유만치 않은 음악 감독과 함께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인데 굉장히 순하잖아요.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룹이라는 음악 감독의 음악을 다시 한번 이제 유명하지 않은 곡들도 막 들어봤는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특성이 음악에 묻어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밴드 음악을 해도 그 사람의 그 용기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너무 적절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주가 사랑을 돕고 있다. 다음처럼 없는 나타날 거다. 네,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출판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영세하고 작은 회사란 말이에요. 출판사 도시에 있는 회사는 그럼에도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인데요. 우선 이거 뭘 먼저 물어볼지를 고민했는데 단점부터 좀 단점. 네, 우리 출판사의 단점. 뭔가 행사용으로 아닌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거 개선하고 이거 개선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라는 그런 그 충고. 그 내부 편집자가 있어야 된다. 아, 물론 이번에 해주신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편집자가 이렇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마치 그 판소리판에 올라가면 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고수가 있잖아요. 네. 앉아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고수의 힘을 받지 않으면 창을 할 수가 그렇죠.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굉장히 작가는 자기 업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오피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도 제 친구들한테 나 이거 내년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했거든요. 항상 자신이 없어요. 저는 뭐 자신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친구는 그게 이제 늘 하던 말이니까 또 시작인가 이렇게 넘어갔지만 진짜 그 정도로 이제 불안함이 왔을 때 뭔가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듬직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편집자의 본래 맞아요. 역할이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내부에 있으면 출판사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내부의 편집자를 돈을 더 많이 벌면 편집자를 지금은 안 돼. 네, 지금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작가로서는 그런 아, 네. 생각이 그러면 장점은 장점은 정말 소통이 빨라요. 단점은요? 아니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난 마이크가 이상해요. 원래는 큰 출판사에서 하면 뭐 하나가 결정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를 물어보면 답이 오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제 책만 내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 책을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결정을 또 사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사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마케팅으로는 다 사장님이 결정하시고 흔들고 결정하시고 하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그 점이 또 좋았고 이게 듣는 소설 1편이니까 온전히 나만 뭔가 키워가는 기분? 이건 약간 좀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마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막내인데 마지로 태어나면 이런 기분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뭔가 부모님의 삶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들이 그동안 완전 혜택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게 됐어요. 결론이 이상한데 네 그렇습니다. 1번 주자에게 갖는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정말 잘 해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앞으로도 또 다음 또 작가님들도 또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작가님께 눈을 잘 열어주셔야 돼요. 90가지를 또 다시
같이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살짝 멈추고 한 20분 나갔는데 네. 이제 여기 와주신 분들 계시니까 한 거의 한 90분 정도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진행했으니까 이분 그 독자분들의 질문을 안 받아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손들 걸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 필사 포스터 있어요. 저희 그 손으로 만지에 문장들이 적혀 있고 답하면 필사 포스터처럼 쓸 수 있는 네, 그 하나씩 선물로 드릴 테니까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작가님, 작가님들의 이름 설정할 때 어떻게 주로 하시는지 궁금한데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열매, 그리고 양미, 초성이 같아요. 그것도 궁금하고 어저기도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을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건지 초성을 맞추신데 어떤 이유가 또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초성이 맞는지는 몰랐어요.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아마 제가 그런 둥근 느낌을 좋아하나 봐요. 그냥 울림 소리 같은 것들을. 그래서 대체로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가장 정서 중에서 가장 강한 것 이런 것들을 넣는데 그래서 양미는 뭔가 굉장히 좀 따뜻한 아이. 하지만 뭔가 외곽에 산 것 같은 아이 그런 이미지를 넣은 것 같고 어저기는 토종 식물보다 막 찾았어요. 맞는 이름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약간 미스테리한 어저기입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인물 양미뿐만 아니라 애야, 수미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 둥근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춘삼 때문에 할아버지 춘삼도 조금 정겨운 느낌이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좀 둥글둥글하고 예쁘다라는 느낌이 네, 있네요. 또 너무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 자체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들한테 세련된 이름 잘 안 줘요. 주인공 무슨 네. 너네도 같이 마 이러면서. 네. 네, 이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 앞에 여기 맨 앞에 여기. 저는 오늘 북토크로 대상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오늘 여기 LCDC에서 지금 진행하는 청각전시라는 콘셉트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박정민 대표님께서 직접 다 전시도 기획을 하시고 들어가는 작품까지 모두 다 모든 걸 다 디렉팅 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작품하고 설치까지 직접 하시면서 어떤 좀 과정이나 기적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10월 4일인가 왔을 때 그거보다 좀 전에 이제 오디오북 녹음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배우분들 녹음이 한 반절 정도 됐었을 때 같고요. 그거를 집에서 그냥 불 꺼놓고 좀 들어봤는데 조금 더 깊이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디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첫 독자분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그 어둠이 그분들의 시야를 대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조금 더 소리들이 자세히 들리고 풍부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가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전시회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전시회를 한다면 그 소리만 틀어놓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미리 내가 좀 좋아하는 평소에 그냥 홍보하고 있던, 활로하고 있던 아티스트들인데 책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가 전시를 할 텐데 이것들을
사실 뭐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아트북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천년을 만주의 가장 마지막 선물이 되고 천년을 만주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들어갈 작품들을 부탁을 드렸죠.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다 수락을 해주셨고 올해 초부터 이제 작가님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전시회에 걸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는 없어도 간접적인 어떤 독서 토론의 장이랄까요? 내가 생각했던 완주의 이미지와 누군가 어떤 아티스트가 생각했던 완주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지를 비교해보는 전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LCDC에서 북토크 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다가 집에 가는데 저 공간이 보인 거예요. 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혹시 여기도 제가 대여를 할 수 있나요? 여쭤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막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 촬영을 다녀와서 작품들을 하나씩 받으러 갔죠. 너무 아까워요. 저희 상의실 작가님 와주기도 하시고 만나러 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고야에 도착기까지 받아온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처음 딱 이제 여는 날 괜한 짓을 또 해가지고 눈을 떠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와주신 분들이 또 소리 보고 와주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고 가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책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듣기도 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짧고 간결한 제 안에서 정말 앞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적으실 수 있었는지 사실은 듣는 소설을 기반으로 쓰셨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하면 좀 장문으로 분석하기가 너무 많은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적으실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물론 초고에서는 그렇게 간결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뭐 3개월쯤 단편을 쓴다고 하면 반 정도는 초고로 쓰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태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고를 무척 많이 해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쓰는 것보다 지워내는 거예요. 왜냐면 글 쓸 때 정말 조심해서 쓰는 문장이 이거요. 정말 내가 봐도 잘 썼어요. 훌륭한 표현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걸 지워내야 돼요. 왜냐면 걸리거든요. 독자는 자꾸 걸리면 안 읽어요. 독자 책도 많은데 왜 걸리는 걸 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끊임없이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멋진 문장을 쓰면 그게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워야 되죠. 그래서 그 지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때가 조금 나의 글 쓰는 능력이 한층 더 나아질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 들어요. 다들 그래요. 지운다는 건 사실 큰 용기 아닌가요? 그 설명이 모자라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그런 것도 있고 한 문장을 진짜 3일에 걸쳐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깝죠. 내가 드렸던 이 문장 내지 표현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드린 시간 이제 지워야 되는 거죠. 글이 지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지울 수밖에 없죠. 자, 다음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너무 앞에 가봐요. 이제 뒤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혜아의 집에서 열매가 나올 때 왜 배우님이 여기 살기로 하셨어요 하면서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 얘기를 하면 둘 사이에 이제 유대감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이 부분이 또 마음에 들었는데 마당을 다 덮었잖아요. 정혜아 배우가. 이 상황이 개발을 앞둔 왕주 마을과도 뭔가 연상이 되고 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정혜아에 대한 설명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건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런 형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작가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비호감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막 나와야 선수 죄송해요. 선수이신 걸로.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덮었을 때는 저는 그 원룸이 안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로 한 집에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갑게 굳어버린 마음, 정혜라의 마음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뒤에 저기 통로 쪽에 남색 옷 입으시네. 한 번씩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잠깐만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아까 전에 시각적인 정보를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작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 작품을 쓰셨을 때랑 다르게 이번 작품 쓰시면서 특별히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출판사들 아, 네. 원 직업, 1차 직업에서 메인을 연기자면서 단편 영화랑 뮤직비디오도 연출을 하셨는데 이번에 출판사로 1차 직업에서 연출하는 것도 되게 일종인 것 같아서 혹시 그 작품에서 어떤 다른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근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이라는 것을 언어로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책의 취지에 맞게 그 고민을 주로 하면서 썼고 근데 그 과정은 되게 신났어요. 지운 부분에 그런 것도 있어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서 수분이 증발될 때 물고기 알들도 같이 증발돼서 옮겨 다닌다는 얘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저기가 열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저 역시 공부하면서 쓸 수 있어서 되게 그럴 때는 되게 묘사할 때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배우는요, 현장에 가면 우리가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하다못해 저희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매니저가 해주기도 하고요. 출판사 대표가 되는 순간 제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던 일이 아예 다른 직종이에요. 보통은 보호를 받고 뭔가 케어를 받는 입장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좋은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깔아드려야 되고 보호해드려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재밌고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실 처음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 전에 그 책이 있었으니까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책이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책인데 어쨌든 지금은 판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라 이 과정에서 제가 뭔가를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아우르면서 좀 공유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이라 좀 어려워서 힘든 건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즐겁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즐겁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모자 쓰신 분. 지금의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 대사라는 소설이잖아요. 네, 대사를 어떻게 그렇게 맛깔나게 쓰실 수 있는지 특히 그 열매랑 할아버지가 주고받는 충성도 삭소리가 너무 구조하기 재밌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뭐 주변에 감수해 주시는 분이 있는지 그런 거 궁금했고요. 그리고 출판사 사장님, 박정님 대표님께 궁금한 건 그 듣는 소설 시리즈 다음 작품도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활용 가능한 선에서 혹시 조금 스포를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사 쓸 때 실제로 주로 소설가들은 소설 쓸 때 그 장면을 봐요. 장면이 보여서 그 장면을 옮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장면에다가 나는 소리를 들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충청도 방언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했죠. 그래서 나름으로는 대표님이 제안을 주셨고 대표님이 충청도 출신이라고 그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은 안 하셨대요. 그래서 그랬지만 지방을 선택해야 한다면 충청도로 하면 만드는 과정에서 더 즐거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청도를 선택을 해서 공부, 뭐 책 사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어떤 기회로 충청도 어느 지방에 가서 촬영을 할 일이 있어서 이장님을 실제로 만나봤어요. 근데 이장님이 되게 저보다 더 힙하시더라고요. 유튜버시고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 닮으신 얼굴에 사투리를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러 갔었거든요. 물론 촬영도 있었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충청도 사투리의 특색이 요즘에는 약간 희석된 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태양아 선배님이 하실 때도 저는 사전으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할 정도로 사전에 따라서 표현한 부분을 알맞게 이렇게 고쳐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네. 실제로 녹음할 때 이제 선배님한테 그 작가님이 공부해서 쓰는 거라서 실제로 뭐 쓰지 않는 표현이 있다거나 네. 좋은 표현이 있으시면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금 변경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해주세요라고 해서 완성된 게 지금 여기 오기죠. 사실 저는 사투리는 괜찮아요. 호흡이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TV를 잘하는 사람들의 호흡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박자감이나 네, 그렇죠. 근데 워낙에 이제 시아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몸을 배워 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의지를 많이 했죠. 훌륭한 할아버지가 그리고 스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작가님하고 아직 상의가 안 돼서 어쨌든 저는 완주에 아직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완주를 저도 조금씩 이제 떠나보낼 때쯤 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의 작가님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작가님들 중에 두 분이시고 두 분이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기자분들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출판 기자분 만나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런 기자님들한테 제가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인데요 라고 하고 말씀드려요. 이거 보도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 말씀만 드리면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저 뒤쪽에 계신 분. 마지막 질문 주셔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김구희 작가님이 신화 고백한 글을 좀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계도 3세기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영감을 많이 얻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봤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종교에서 영감을 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박정 대표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그 소설 속에서 열매는 성우잖아요. 근데 성우분이 아니고 배우분들을 섭외하셔서 이걸 만드셨는데 사실 그 성우분들도 연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간극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가톨릭 관련된 분과 말씀 나누다가 이제 선전을 만들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약간 가톨릭 모티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느낌 아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 길이라는 영화도 작곡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좋아하시는 영화예요. 그래서 쓴 건 아니고 제가 설득을 완전 썼는데 나중에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교황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광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용하게 표현한 건 하나도 없어. 세상에 돌멩이조차도 다 그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황님이 좋아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돌멩이들과 같은 우리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고 그 특별함에 집중할 때 우리 스스로가 빛날 수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이 소설의 메시지가 다 있는 것 같고 왜 우리가 좀 뭔가 좀 냉소적이고 약간 이성적이고 약간 허무주의적이고 뭔가 존재론적이고 이런 약간 허무성을 띄어야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세상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안 해보거나 지금 성우의 섭외를 했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성우분들이 하실 것도 하셨던 거. 근데 저는 성우의 연기와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에 연기의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러다 보니 요거는 오히려 듣는 독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질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배우분들만 좀 연기하고 서술만 성우분이 읽으시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저는 성우분들의 연기도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우분들의 연락도 가끔씩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성우님들만 나오시는 진짜 실제로 예전에 저희 제오공화국이 그런 라디오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라디오 오디오북도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오디오북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만 가지고. 네, 정말 뛰어난 상상력을 자극하는 뛰어난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단편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시인 작가, 시인 배우들, 성우들을 모셔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심지어는 뮤지컬 같은 것도 만들어볼까? 가능은 할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듣는 소설을 조금 더 자리를 잡고 가서 이 책을 담당하는 어떤 인물들도 생산에 있고 저희가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정말 다양한 형태의 책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은 저희가 의지해서 가야 하는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또 이해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책이 나오고 여기까지 제 답변이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우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대표님의 뛰어난 상상력 덕분에 소설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변주의 콘텐츠들을 원없이 만들어 보는 것 같아서 요즘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면서 이렇게 여름을 보내는 것이 마치 열매와 같다. 내 인생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표님 팬들에 대한 사랑이 깊으신데 말 그대로 독서의 세계로 이 많은 팬들을 함께 와주신 것 같아서 출판계의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야근 그만하시고 이제 오래 가야 되니까 네, 야근 그만하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건강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가
시작 전에 안내드렸던 현장 이벤트 당첨자 10분을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들으셨나요? 현장 이벤트 있다는 거? 예,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작가님께서 네. 그 실버 북마크 제가 아까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정말 예뻐서 네, 발표해 주시죠. 네, 현장 이벤트 선정자 듀이 데저트 실버 북마크를 지금 받으실 8인의 분들은 민승당 아이디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드릴게요. 그리고 CNAINVUN 계신가요? 네, 나와주세요. 그리고 GO3GOHAP 선서 1106 이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ONEZE ALLOR LUV BWONEE 버지니아 우샴푸님 네. 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 또 더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도 나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독서 끝나고 나서는 작가님 사인회가 저 뒤편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책 이렇게 펴서 준비해 주시면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